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엠비엔고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시장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밀려났고 코스닥 역시 8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도 받긴 받았고요. 역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에다 불안 심리가 가졌고, 네. 역시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공포스러웠다. 그동안 시장에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그에 따른 경기감, 불안감이 계속해서 가중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고 모든 종목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굉장히 썰렁한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이 쉽게 붕괴될 만한 장세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번에 또 조정을 또 한 번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의 단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의 단서 공개해 주시죠. 네, 내일의 단서 바로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투톱 다 밀려나는 모습이었어요. 반도체 해답이 있을까요? 반도체가 해답이죠. 일단 지수가 오늘 하락세를 기록한 것을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시가총액 1, 2 종목이 동반해서 하락기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이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인공지능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공지능의 버블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버블론의 실체를 당장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버블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후 엄청나게 실적이 악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버블론은 아직은 좀 성급한 감이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거고요. 인공지능 버블론에도 불구하고 버블론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호전이 이어진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폭락에 대한 우려는 높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폭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강조했듯이 기간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로 3,800 정도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약간은 기어가는 횡보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역시 이제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특히나 종목구들의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여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고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다시 갈 것인가, 내지는 반도체 외의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다시 이동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동안 저는 이제 반도체 외의 섹터, 금융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보험주, 그리고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대비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급의 이동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로 다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타 섹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타 금융주, 정책주로 다시 흘러갈 것인지, 그런 수급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이 다음 시세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시장 자체가 아직은 강하게 조정을 받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흐름 보게 되면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고 하는데 주가 조정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정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고 증시가 아주 공포에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너무나 미미하고요. 역시 3,800에서 3,900 정도가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앞에서도 이미 이제 일시적으로 깨지는 타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됐듯이 이 구간에서도 3,800, 3,900선 지지선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횡보 장세가 좀 더 진행되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공포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지수 방향의 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른 섹터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도 유심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어제 얘기해 주셨던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오늘 어려웠던 시장 안에서도 약보합으로 잘 방어를 해줬어요. 현재 50% 수익을 보고 있는데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뭐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뭐 약보합설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기관들이 한 5일째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종목과 함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코오롱 그룹이 이제 바이오 의약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바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언급 들었듯이 아직까지는 저 주가 흐름 자체는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TGC와 관련된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라는 건데 그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못 잡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친 강세 기조가 여전히 강력하고요. 바이오 제약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들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중장기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TGC의 임상 3상 통과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 자신감을 가지고 봤을 때는 주가의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구간 가다가 약간 눌리거나 약간 쉬어가는 그런 시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현 구간 이 정도 시세를 먹으려고 긴 시간 동안 들고 온 것은 아니니까 강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을 주겠고요. 없는 분들은 역시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가거나게 되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쉬어가는 과정이 매수의 기회니까 보유전력과 함께 없는 분들은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 섹터는 시장과 무관하게 꼭 들고 가야 하는 섹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도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더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리뷰입니다. 매니저님께서 계속 현재 지주사 금융주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잖아요. IM 금융지주 이 종목도 리뷰해 볼까요? 지금 뭐 은행주들하고 또 증권주들 뭐 주가가 갈 듯하다가 못 가고 또 갈 듯하다가 또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속상해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보시게 되면 뭐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딱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겠고요. 언급 들었듯이 반도체 섹터로 쏠렸던 그 시장의 수급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전히 정책 테마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제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될 것이고요. 분리소득, 분리과세 또 최고세율을 내리는 이런 정책들, 자사주 소각이라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과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같은 금융주, 지주사들의 주가는 여전히 저는 다시 간다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포기할 만한 구간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은요, 1차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는데 여기서 본격적인 2차 상승에 나오는 구간,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라기보다는 길목을 잡고 물량을 잡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올랐다가 밀렸고 두 번째 올랐다가 살짝 밀리고 있죠. 다시 세 번째 저점 찍고 또 한 번 반등이 나서게 되면 그만큼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IM 금융주를 비롯해서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또 그리고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도 지금은 투매하는 구간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밀릴 때 그냥 저가 매수가 여전히 필요한 구간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실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못 갈 리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번 눌림 조정을 또 한 번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실 만한 종목군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주사와 금융주에 대해서는 정책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의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내일의 종목 만나볼게요. 네, 한미약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아가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제가 언급 들었듯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동안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는 그래도 포인트에서 잡으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카더라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결과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 K 바이오에 대한
ABA 바이오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K 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바이오 제약사가 어떤 신기술을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되겠죠. 자, 한미약품이라고는 좀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개념의 비만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명 HMJ1732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일상의 진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자 모집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HMJ1732라고 하는 이 혁신 비만 신약은 기존의 이제 그 비만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체중을 줄이고 또 근육력을 높이는 이런 세 번째 개념 정도의 그런 신약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처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사제에서 경구용에서 이제는 근육까지도 올리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대규모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제품에 대한 확장성을 감안할 때 이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서 적응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요즘에 신약 개발이 한번 터지게 되면 굉장한 성장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가가 좀 올랐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 전략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들의 종목 특성상 주가는 상향으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눌림을 주는데 눌림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바닥을 치고 눌림을 주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굉장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만큼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 기업의 가치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현재 변동성 자체가 컸기 때문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에서 약간의 눌림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분할해서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타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정을 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55만 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반등이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5만 원까지 제시드리고 손절가 4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눌릴 때마다 모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유익하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매니저님과 함께 해답을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방송 마치고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죠? 자, 오늘도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드렸습니다만 한미약품을 선두해서 티슈진이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롱 티슈진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제약주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한 3종목 정도 압축을 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좀 답보 상태를 보고 있는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금융주들에 대한 전략도 세세하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연변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와 금융주에 대한 전략 매니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